요즘은 이제 프로젝트가 랜드스케이프 있는 어떤 아키텍처라고 해야 되나?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일이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 따라 지금 우리가 뭐 90, 100살까지 평균 연령 막 살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일이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또 예전에 땅을 갖고 있으면 땅들을 아니 부산에 계신 분이 여기 이천 땅을 왜 갖고 계세요? 여주 땅을 왜 갖고 계시고 내가 물어보거든. 그럼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땅을 소유하게 됐더라고. 네. 빚 대신 받은 것도 있고 네. 어떤 뭐 같이 투자하게 된 것도 있고 막 이런 여러모로 땅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거 그냥 자식들한테 다 그냥 넘겨주려고 그냥 막연하게 샀는데 이젠 뭐 당신들이 80, 90, 100살까지 넘게 사니까 그럼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자식들은 그 땅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당신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바로 그 땅을 팔려고 그러고 그럼. 그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런 일들이니까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분들이 많이 찾아와. 그런 일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다 크죠. 다 커요. 작으면 몇천 평도 아니고 뭐 몇만 평, 몇십만 평 막 이런 프로젝트들을. 그래서 더 바빠졌어요. 아까 그림 관련된 일만 하겠다 그러면 일을 축소하겠다는 게 내 꿈인데 더 바빠진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새삼스럽게 느끼는 게 자연에 다가가니까 자연이 나를 돕는구나 이런 걸 느껴져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참 자연은 알면 알수록 위대하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일단 이해를 해야 되지. 네. 그리고 저는 그걸 랜딩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땅을 가져가는 비즈니스죠. 네. 그거는 이제 그 땅은 시간이 갈수록 보물이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네. 3대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아드님은 뭐 하세요? 뭘 전공했어요? 손주는 지금 몇 살이? 뭐 이런 걸 참 물어봐.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생각해 보지 않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어떤 걸 좋아하게 될까? 이런 걸 이제 상상을 나름대로 하죠. 근데 회장님 제가 약간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조금 약간 내다보는. 근데 저는 그 내다봤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 전념하고 모든 걸 쏟는 스타일인데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항상. 그렇게 뚜벅뚜벅하면 이게 맞아 떨어지더라고. 제가 그린 온다는 것도 정확히 예측을 했거든요. 이건 유행이 아니라 올 수밖에 없다.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 많은 모든 게 막 멘탈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막 상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게 되거든. 그 현상에 대해서 예측 못한 뭐 이런 하다못해 얼마 전에도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나고 있지만 기록을 계속 깨잖아요. 뭐 60년 만에 비가 온다. 그럼 60년 만에 비 온 경험을 가지고 막 준비를 했는데 100년 만에 비가 또 와버리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리 예측을 해도 그러니까 예측 불가인 시대가 살고 있는 거지. 그럴 때 우리 인간들을 잡아주는 멘탈을 부여잡고 갈 대상이 뭐냐는 거지. 그건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감히 얘기하는데 그게 자연이라는 거지. 맞아요. 예, 자연 속에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재해도 있지만 거기서 교훈도 얻고 거기서 또 새로운 미래를 보고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사색이 필요할 때다. 그럼 사색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자연. 작게는 가든에서 해야 되고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정말로 가든에서 했어요. 그래서 가끔 내가 인용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영국의 위대한 그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인간은 점점 거대하고 견고하고 그런 건물들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 거지만 결론은 사람의 눈들은 가든으로 향할 거다 이런 예측을 한다고. 그 옛날에. 가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예측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남자들은 거의 다 그런 꿈을 가졌어. 근데 부인들이 남자들의 그 욕망을 못 쫓아가.
왜냐면 시골로 간다는 어떤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남자들은 거의 다 꿈이 농장하고 이렇게 시골 가서 일하고 그러는 걸 꿈꾸고 노년에 가서 그런 데 가서 살고 싶다는 꿈을 가졌어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이게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맞아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도 꿈이 그래서 목장을 하시고 가수원을 한 거예요. 맞아. 근데 옛날 분들은 꿈은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은퇴 후에 가수원 하고 싶어, 목장. 이게 베스트였던 거야. 맞아. 근데 이제 어떤 지금 회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외도도 그렇고 이런 가든에 대한 개념의 철학은 없었던 거지.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유럽을 가보고 영국을 가보니까 뭐 영국은 모든 민족이 정원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 가지 속담 중에 보면 뭐 흙에서 나서 흙으로 간다 이런 속담이 있지만 영국 애들은 흙에서 나서 가든으로 가서 죽는다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애들은. 걔네들은 가든에 대한 고사성어부터 철학이 무지 많아요. 끝도 없더라고, 책을 보면. 그걸 이제 뭐 우리 회장님은 누구보다 빨리 실천한 분이고, 네. 저도 그 뒤를 따라 이어서 따라온 사람이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회장님도 물론 그랬을 거예요. 외도를 하면서 얼마나 진짜 눈물 없이 못 읽어. 나 몇 번 직접 듣기도 했는데 감동의 드라마야 진짜. 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런 그렇게까지 시련과 감동을 그 고난을 겪은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왜 하냐면 여기서 보람을 느끼고 나 같은 경우는 이 겨울 겪어지 못했으면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를 바라잡아준 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도 몰라 이거는. 이걸 몰랐었으면. 맞아요. 네. 나도 너무 힘들 때가 많아서 근데 내 아버지가 농사꾼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일생 농사지고 지게지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혼자 등짐을 지고 이렇게 사셨는데 내가 이것도 못하면 아버지한테 미안하다. 힘든 날 하고 우리 영감하고 싸운 날은 아버지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달래주는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호소하면서 아버지는 일생 동안 지게를 지고 사셨는데 나는 이것도 못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닷가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이제 사과하는 거야. 아버지 내가 또 할게요. 해볼게요. 그런 아버지의 그 정신이 그 아버지가 흙짐지고 다니시던 그런 거를 내가 항상 연상하면서 내가 오늘날까지 내가 힘들 때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 거는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더 잘하고 했지만 그 정신적으로 내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건 그 아버지가 남기신 그 열심히 산 그 여름에도 그 한여름에도 그 논밭에 나서 옛날엔 또 밭같이 매주는 게 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고 가서 막걸리 뭐 아버지 그런 국수 그런 거 해서 이고 가면은 아버지가 그냥 배잔배기가 참 몸뚱이 다 젖었는데 냄새가 엄청나요. 그러면 나오시면 숨을 쉬시면서 막걸리 한 잔을 잡수시고 그리고 거기다 우리 아버지가 다시 또 논에 들어가서 논 매는 거를 보면서 내가 광주에다 어렸을 때 이거 이제 아버지가 너무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시는 걸 보고 아버지에 대한 그 노력에 대한 그 항상 그 아픔이 비교급이 생긴 거야. 내 인생하고 아버지 그러면 내 고생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산 비탈에 이거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지금 손을 드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지게에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옛날에 정말 가난했거든. 다 그랬죠. 거기다 딸 넷을 갖다 키우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벌어먹인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미안하다. 내가 이거는 우리 아버지한테 이 다음에라도 아버지 나 열심히 살았어요. 얘기하고 싶어서 내가 포기를 안 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거 봤어요? 아, 그래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여자 책이 보내주셨잖아. 그때 야, 그것도 참 멋있더라고. 또 보니까 전체 대진 몇 평이에요? 100평이에요, 100평. 크네, 조그매. 그래도. 그래서 옆집에 100평까지 사가지고 설계를 이제 맡기려고 하는데 바로 옆집 또 노인네가 팔기로 했는데 갑자기 딸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안 팔겠다는 거야. 원래 200평에다 하기로 했거든. 그 땅도 100평이 된 데다가. 뭐 옆집, 앞집에서 난리치지.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리모델링을 하니까 좀 개팍한 게 나온 거지. 이 건축주가 기념으로 책을 만들고 싶다고. 본인이 만든 거예요, 본인이. 나는 이제 책 만드는 데 도와주고. 너무 멋있어요, 책이. 아니, 그래서 이제 독특한 집이 된 거죠, 어쨌든. 들어오는 현관 쪽으로 개방감을 팍 줘가지고, 거기를 이제 자작나무를 쫙 심고 오니까, 그냥 들어온 입구가 아니라 이제 가든처럼 보이니까 시원해 보이지. 근데 뭐, 좋아했어요, 어른이. 기념으로 책 만들고 싶다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건축주가 전공이 건축이야. 유명한 건축가 나온 분이에요. 그 여자분이. 근데 그거 할 때 전혀 개입을 안 했어요. 뭐 이러쿵 저러쿵도 없고. 그게 지금 남편 어디더라? 마이애미? 좀 거기 또 집 짓고 싶다고. 내가 지금 시간을 못 내는데 뭐 이상하게 못 가요, 지금 바빠서. 남편 집 거기다 줘야 된다고. 집 짓고 네, 선생님한테 또, 줘달라고. 아니, 집 하나 해줬어요, 제가. 해줬어요? 네. 근데 또 하나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 회사를 옮겼대요. 거기도 이제 머물 집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갈 시간이 없네. 그럼 외국에다 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쪽 외국이죠. 그럼 외국에다 지셨어요, 선생님? 그 전에 왜 샌프란시스코에 어마무시해요, 거기는. 그래요? 네, 집들이 거기는 막 진짜 부잣집에 부자들만 사는 동네예요. 그걸 지셨어요? 특이한 동네가 있어요. 뭐 집들이 하도 크고 땅이 넓어가 보이지도 않아. 입구 그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입구는 입구인데 집은 저기 있는 거. 그런 거 좀 촬영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래서 그러고 싶은데 이번에 제가 작품집이 나와요. 17년 만에 거의 다 됐어요. 근데 그 집을 넣고 싶은데 언제 촬영하러 가? 그리고 뭐 가구 이런 게 아직 안 됐대요. 우리나라처럼 아무 때나 가구를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거기는. 소파를 맞추려니까 그 소파 업자가 6개월 후에 해드릴게요 이러더래. 그나라는 그래. 그거 잘 되면 우리 선생님 백 믿고 우리도 해외를 좀 촬영한다. 좋지. 우와 진짜요?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네들 사회에. 근데 커뮤니티 앞에 정면에서 보는 땅을 산 거 이 양반이.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저 땅은 누가 샀지? 건축은 어떻게 짓지? 막 이러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자존심이 걸린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한국식을 뭔가 좀 짓고 싶어가지고 뭐 청와대도 비슷하고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그건 조금 오바를 한 거지. 근데 어쨌든 이태리계 친구한테 이제 한국 컨셉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집만 뒤따 크게 했지. 나는 처음에 제초가 뭐 한국 사람인데 뭐 주택을 뭐 해달라는데 좀 해주라 그래서 야 좀 바빠서 안 되겠다 좀 해주라 그래서 알았어.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태리 건축가가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다시 해야 된다고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런 걸 내가 왜 하냐? 그래서 계속 뭐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자존심 싸움이 생겼다. 거기 있는 사는 놈들이 전부 어떻게 짓나? 이거 한국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이런데요. 그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여한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직접 계시면서 아니 있을 시간은 없죠. 설계만 그래서 해도. 그 이태리 친구가 설계한 거 보내봐.
보니까 이건 집인지 연수원인지 아. 병원인지 크기만 뒤터 크고 무슨 집이 얼마나 길게 설계했는지 램프가 있어, 램프가. 막 집이. 그래서 뭐야, 뭐 진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참여를 했지. 안방도 막 다 바꾸고 거실도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한국적인 걸 보여. 그래서 이건 디자인보다도 한국의 아티스트, 그 코리안 프리스티지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다랑아리를 제가 2개를 사달라 그래요. 뭐? 예, 다랑아리. 다랑아리. 예, 우리 저기 권대섭 씨. 그거 하나에 5천만 원에. 근데 지금 1억 가요. 유명하잖아. 2개를 사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거실에 램프에다 놓고 그다음에 뭐 허달재 선생한테는 100년이 넘은 몇백 년 된 문짝을 줘가지고 여기다 그림 그려라. 그리고 또 그 양반한테는 의자 디자인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아티스트한테 작품을 해가지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물론 디자인도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렇지. 코리안 프리스티지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김선영 씨 작가한테 8m 그림을 제가 그리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동양화가거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냈지. 8m 하니까 4m, 4m씩 2개 그려가지고 보냈어요. 그런 지하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도 좀 못 가봤어요. 아직도 못 가봤어. 빨리 가야 돼. 할 시간이 없어 못 가.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으로서 성공한 사람으로서 무언가는 한국적인 거를 그런 게 참 좋잖아. 그런 거 프로도 좀 이렇게 하고 싶어. 그 거실에 가면 뒤딱 크더라고. 그래서 뭐야. 그래서 내가 이걸 좀 파자. 그랬더니 이제 먼저 설계한 친구가 내가 가니까 경계를 하는 거야. 그러겠지. 그 어디 이제 목수 오야지가 있어. 미국 친구야. 되게 경계를 해. 그래서 내가 딱 가니까요 경계를 한 거야. 자기 설계에다가 고치는 것도 싫고 막 이런 거지. 자존심도 상하고. 그게 어떻게 해. 그래서 권대섭 씨의 항아리 작품 사진을 딱 가져와서 딱 보여줬지. 야, 어떠냐? 너 설계 잘했더라. 칭찬 일단 해주고. 해주고 이제 이거 권대섭 씨라고 다랑아리 작가야. 보였더니 지도 뭐 좋거든. 야, 이 집에 이게 어울릴 것 같아. 그냥 상상을 갔는데 현장 가니까 진짜 어울릴 것 같은 거야.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그리고 거지. 순수하잖아. 다랑아리. 쥐가 봐도 좋잖아. 그러더니 뭐 그러면서 내가 직원을 데려갔거든.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얘기 중에 나눈 거를 우리 직원 옆에서 송 팀장이 그 자리에서 3D로 막 다다다다닥 하니까 지네들은 그걸 처음 본 거야. 너 깜짝 놀라는 거지. 그 목수 오야지도 얘도 놀라는 거야. 이게 보통 놈들이 아닌가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경기하더니 그 다음날 현장 내가 갈게 그랬더니 내가 우리가 얘기한 대로 다 줄을 튀겨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이거 맞지? 이렇게 해놨어. 신이 났어 목수 아저씨가. 근데 그 공간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보면 내가 모로코 가서 느꼈던 그 사막 같은 느낌이야. 땅이 얼마나 넓으면. 근데 거기들 제가 이렇게 레벨 다운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벨 다운을 하기 위해서 올렸다 팠는데 그게 좀 우려가 됐는데 건축자한테 물어보더니 좋더래요. 그게 만약에 진짜 내 그림대로 그리면 기가 막힐 거야. 쫙 거실에서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돼요. 모로코 사막처럼 그냥 쫙 그런 느낌. 그럼 잘못하면 또 하나가 또 지셔야겠네, 미국에. 아니, 그래서 어쨌든 그 양반 지금 마이애미 쪽에 회사를 뭐 옮겨서 거기에 빨리 집을 져야 되는데. 근데 저 집은 많이 안 해요. 힘들어요. 1년에 1개 이상 하면 안 돼. 힘들어요. 그리고 더 솔직히 얘기하면 회사에 큰 보탬이 안 돼, 경제적으로. 다른 프로젝트보다 어렵고. 그리고 지가 커가 요만하잖아, 주택이라는 게. 일은 똑같이 힘든데. 근데 이제 작품성이라는 것 때문에 건축가들은 이렇게 그 매력이 있어. 주택을 하는 그 프로젝트의 매력이 있어. 그런 거. 그게 보면 이제 다른 공간하고 달라서 그 어떤 그 삶을 담아내고 그 주택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설계한 2집이 코로나 때 그렇게 저한테 감사해 하더라고요.
나는 집은 즐거움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 근데 그 코로나 때 뭐 한 달, 두 달 동안 나가지도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애들이 외국 갔다 있던 애들이 집에 왔는데 집에서 한두 달 동안 있는데 하나도 안 심심하더래.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 최 선생이 설계해 준 거에 진심을 진짜 진가를 받다 하면서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 저는 굉장히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집을. 예, 예. 그래서 나는 진짜 좋은 집이 어떤 집이냐고 물어보면 최근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살아있는 생명과 눈을 처음 마주치는 집이 좋은 집이다 그래서 이게 주택 설계할 때는 항상 이렇게 그린을 이동간에도 보게 하고 항상 보게 만들어요. 근데 삼성동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오늘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 집을 다시 방문하면서. 그러니까 그린 핸즈라는 영국의 속담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그린을 잘 안 죽이고 잘 가꾸고 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그린 핸즈라고 그러거든, 영국에서는. 그분들이 그래. 그래서 저는 집 사이사이에 뭐 썬큰에 그린을 놓는데 가보니까 얼마나 그린을 잘 가꿨는지 거꾸로 숲속에 집을 안 친 것처럼 해놨더라고. 지금. 네. 너무 보람있고 정말 그래요. 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집인데 그 자연 숲에 있는 것 같은 집이야. 가보니 그렇게 됐어요. 자리를 잡아가지고. 아주 참 좋더라고. 내가 설계해서가 아니라 참 좋더라고. 그런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주택 설계한 집들을 발표를 안 한 집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잡지에도 소개 못하고, 왜냐면 이제 자기 프라이버시를 지키려고 하는 거서. 근데 요번에 제 작품집에는 다 나와요. 작품집에는 이제 그들이 반대를 안 하지. 그래서 제가 17년 만에 작품집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다 들어가지. 올해 발간되나요? 네, 지금 다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좀 늦어져가지고. 근데 왜냐면 우리 이 농장에서 출판 기념회 하고 싶어서. 그래서 가을로 미뤘지. 지금 뜨거워서. 가을에. 우리 좀 초청해줘요. 회장님 당연히 제가 영광이죠. 외도 널서리도 네. 거기 당연히 들어가고. 예, 예. 외도 널서리도 당연히 들어가고. 작품집 어려워요. 이제 제 마지막 작품집이지 뭐. 굉장히 두꺼워요, 회장님. 막 이래요. 이런 데다가 부록까지 또 있어. 부록은 뭐냐면 최근에 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아직도 그런 것들은 오래 걸려요. 완성되려면 막 6, 7년씩 걸리는 것들. 그래서 그것만 담은 책을 하나 부록으로 해서 같이 껴서 거기는 가든 조경이 무지 많아요. 그걸 약간 제가 수채화 기법으로 좀 새롭게 표현해가지고 재밌을 거예요. 두 권이 한 세트로 나와. 난 거기서 샌프란시스코 집도 놓고 싶어가지고. 근데 뭐 갈 시간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 뭐 소파부터 가구가 세팅이 안 됐다니까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없잖아,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미뤘지. 근데 내가 이렇게 봄에 출판을 할 줄 알았는데 가을로 할 줄 몰랐지. 그래서 아직도 미련이 남겠나 뭐. 근데 회장님이 가신다면 그 김에 얘기해서 같이 가서 나도 그 집 찍고 회장님 거기서 인터뷰도 좀 하고. 우리